자, 오늘의 첫 시작입니다. 미분법 공식부터 출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자,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주는 연산 방법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녀석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연산하시면 좀 이제 여태까지 했었던 그 정의식들을 편하게 연산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무튼 y는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이러한 녀석에 대한 도함수 y를 표현했을 땐 f'x처럼 y 위에다가 다시 이렇게 표현해서 y'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미분이라고 의미를 붙여. 오케이? 다항함수라는 녀석을 미분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표현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녀석 y'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해져 있다고. 어떻게? n 곱하기 x n-1제곱이라고 계산이 되더라. 오케이? 미분법이야. 왜 그러니? 라는 거 하나씩 확인해 볼 건데, 자, 내 도함수 y'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러한 녀석은 도함수 정의식 f'x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니까 도함수 정의식에다가 직접 집어넣은 거예요. 오케이? 이 미분법 공식이라는 건 유도가 어떤 식에 대한 지금 표현이냐면 바로 이 도함수 정의에 대한 식들에 대해서 내가 f'x를 구했을 때 나타나는 공식입니다. 오케이? 유도되어 있는 식들이야. 자, 여기다가 지금 이 표현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표현, 내가 fx니까 그 상황에다가 x 플러스 h와 x를 집어넣은 식들을 위에다가 깔아놓자. h가 0으로 가는 h분의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이란 녀석이 나타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요런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우리 이거 1학년 때에도 했던 거야.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 이거 인수분해 공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식으로 일단 표현이 가능했고 어떻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a 마이너스 b 곱하기 a의 n-1제곱 더하기 b, a의 n-2제곱 하나씩 줄어들고 b는 하나씩 늘어나고 n은 하나씩 줄어들고 b는 하나씩 늘어나고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b의 n-1제곱까지 더해진 녀석들의 곱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 그죠? 오케이. 지금 기억에서 나시는 분들은 아주 잘 해놓으신 거고요. 혹시나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다시 포인트 잡으시고요. 그죠? 이렇게 n제곱이라는 녀석에 대한 우리의 인수분해식은 a의 n제곱 마이너스 b의 n제곱이라는 녀석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라는 표현의 정보가 있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x 플러스 h의 n제곱 마이너스 x의 n제곱이라는 건 a 자리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고 b 자리에 x를 집어넣습니다의 표현의 의미라는 거 체크하시면 됐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 위에 걸로 인수분해를 우리가 찢는 거야. 그렇게 되면 앞에 있는 녀석은 x 플러스 h 마이너스 x라고 얘기하니까 h가 돼버렸죠. 가능해? h-x, xx 사라지고 h만 남잖아. 오케이? 그리고 요 자리에 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는 x 플러스 h의 n-1제곱, 얘는 x 플러스 h의 n-2제곱 곱하기 x, 얘는 x 플러스 h의 n-3제곱 곱하기 x의 제곱, 그렇게 해서 쭝쭝쭝 다 더해져가지고 마지막 더해지는 녀석은 x의 n-1제곱이라는 녀석이 더해지고 그 녀석에 대한 앞에 곱해진 녀석이 h라고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었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지금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를 붙인 거니까 결국 이 위에다가 식을 전개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 과정에 지금 인수분해를 위에다가 붙일게요. 그러면 h 나타나고 오른쪽에 이렇게 복잡한 식이 하나 표현되니까 두 개까지만 쓰고 옆에 마지막만 정리할게. 이런 녀석이 되고 아래 h란 녀석이 있었습니다에 리미트가 붙어있다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지? 가능? 그렇게 해서 결국 위아래 연산을 보니까 대박! h가 0으로 갈 때 대입하면 0으로 가고 0으로 가잖아. 0으로 가는 인자들은 약분할 수 있지? 그죠? 0분의 0꼴 위아래 0이 되는 인자들을 약분시켰습니다.
h와 h를 약분시켰더니 남아있는 건 h 플러스 h에 x 플러스 h의 n-1제곱부터 x n-1제곱까지가 남았죠. 그치? 그러면 결국 여기서 h가 0으로 가니까 각각의 0이란 녀석을 집어넣어서 연산했더니 얘 뭐가 돼? x의 n-1제곱, 얘도 뭐가 돼? x의 n-2제곱 곱하기 x가 돼서 n-1제곱, 마지막까지 x의 n-1제곱이 나타났더라. 가능? 오케이. 그게 몇 개야? 라고 봤더니 이 전체 개수가 n개였던 것 뿐이야. 그래서 이 계산의 마지막 결과가 n 곱하기 x n-1제곱으로 나타나잖아. 가능? 이렇게 언제나 우리가 과거의 도함수라는 녀석은 어떻게 구했냐면 항상 도함수 정의식으로 그 녀석에 대한 각각의 다항식의 연산으로 우리가 꺼냈던 식들이야. 근데 그걸 직접 행하다 보니까 기분이 나빴고 그래서 이 녀석을 편하게 연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라고 찾아봤더니 첫 번째, x의 n제곱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그 녀석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렇게 결과값이 나타나니까 y는 x의 n제곱일 때 그 녀석의 도함수 y'은 n 곱하기 x의 n-1제곱 어떻게 보자? 위에 있는 개수를 앞으로 떨구고 그리고 지수는 하나 줄이자. 가능?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y는 3x제곱이래. 이 녀석에 대한 y 프라임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2 앞으로 내려서 곱하고 하나 차수 낮추고 끝. 가능? 오케이. 다시 y는 10의 x의 9제곱이라는 녀석이 있대. y 프라임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 얼마라고 얘기하자고? 그렇지. 9 앞으로 내려서 곱하고 지수 하나 떨궈서 차수 낮추고. 가능해? 오케이. 이게 지금 얘기하는 첫 번째 규칙성 다항함수 y는 xn제곱이라는 녀석을 미분하는 방법이더라.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두 번째 한번 가볼게요. 이번엔 그러면 요런 녀석은 어때? y는 c 상수함수를 한번 미분해 볼게요. 자, c라는 녀석을 미분하면 얼마일까? 오케이. 자꾸 아래를 쳐다보는데 아래 없을 거예요. 상수는 미분하면 언제나 0입니다. 자, 당연한 거예요. 이 녀석을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나의 함수를 fx라고 보자고. 그래서 미분한 거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f'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였다 이거죠? 자, 상수는 여기 x 플러스 h를 집어넣든 x를 집어넣든 항상 c죠? 그치? 그럼 얘도 c고 얘도 c야. 그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c마 c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항상 속지 말아야 될 거 우리가 항상 얘기했죠. 가우스가 나타날 때도 동일한 표현이 있었어? 내 녀석은 c 빼기 c니까 여기는 0으로 다가가는 값 곧 무한소가 아니라 이건 확정적인 0이라는 값이라고. 그지? 그리고 아래는 리미트의 값이 0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 0 또는 마이너스 0이라고 얘기하는 0으로 다가가는 값이라고. 다가가는 값분의 진짜 0 이라는 녀석의 값은 0이라고요. 그죠? 오케이. 그 정도의 의미까지 지금 고개를 흔들거리면서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은 정확하게 리미트에 대한 해석을 지금 이해하고 있으신 분들이라고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상수함수의 미분은 언제나 얼마다? 0이다. 가능하죠? 오케이. 세 번째 가볼까? 자,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그 상수가 앞에 곱해져 있는 걸 c 곱하기 fx 요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자, 요거 미분하면 c 곱하기 f'x 앞에 있는 개수는 나의 미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의미냐면 이런 거야. 나의 녀석에 대한 표현을 c 곱하기 fx여서 기분 나쁘시면 gx로 약속하자. 그러면 우리는 g'x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계속적인 지금 도함수 정의식을 활용하는 꼴들이기 때문에 그 식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x 플러스 h를 집어넣은 c 곱하기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여기다가 x를 집어넣은 c 곱하기 fx가 됩니다. 의미 보이죠? 공통의 c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로 묶을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c로 묶어서 표현하면 결국 c란 녀석이 밖으로 꺼내진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가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여기까지 리미트를 묶어서 생각해보면 결국엔 이렇게 묶여있는 녀석이 f'x입니다라는 리미트와 함께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c 곱하기 f'x가 된다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c는요 나의 미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개수는 언제나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자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사실은 방금 전에 우리가 했던 녀석들도 마찬가지였죠? 다시 한번 볼까요? y는 3, x제곱이 있었다고. 우리가 3 건드렸니? 안 건드렸다고. 그지? 이 녀석에 대한 미분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y'은 3은 그대로 둔 채로 x2에 x제곱에 미분입니다라는 표현이 붙는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미분하면 2 앞으로 떨구고 하나 차수 낮추고 오니까 그게 3 곱하기 2 곱하기 x의 1제곱 곧 6x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났다는 게 이 의미와 이 의미 동일 의미가 됩니다. 의미 괜찮지? 오케이. 우리 현지는 그러든가 말던가. 그죠? 표정 좋고요. 자, 다음 네 번째 한번 가볼까요? 이번엔 뭐 가볼까? 이제 이런 것들 가볼까? fx 더하기 gx의 미분 어때? 자,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자면 f'x 더하기 g'x가 됩니다. 오케이? 자, 이 녀석도 일단 한 번은 보여드릴 건데 지금 계속 나타내는 지금 각각의 식들은 대표적인 어떻게 되는 연산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유도되는 사항들의 기분 나쁘시다면 버리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니까. 자, 얘도 가볼게. 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자면 여기에 있는 녀석이 hx 정도로 약속해서요 h'x 직접 도함수를 구하러 가는 과정이 표현된다고요. 그죠? 계속 똑같아. 도함수 정의식을 사용해서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증명하면서 그래서 결국 난 그 녀석을 다 표현하지 않고 그냥 위의 식을 사용할 거야 라는 약속을 해주는 과정인 것 뿐이라고. x 플러스 h를 이 안에 집어넣고요 x라는 녀석을 집어넣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편하게 자, 리미트는 그냥 같이 묶어서 갈 거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죠. h분의 x 플러스 h를 이 식들에 각각에 집어넣으면 여기는 h지. 그래서 x 플러스 h를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h 더하기 g x 플러스 h가 되고 마이너스 붙어서 hx니까 fx 빼기 gx가 되더라. 그럼 이때 짝을 어떻게? 요렇게 맞춰주면 되겠죠? 의미 괜찮나? 그렇게 해서 결국 유도된 거야. 어떻게? 자, 리미트를 다시 붙여서 갈게요.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다시 g x 플러스 h 마이너스 gx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 상황 자체를 부분 분수로 분해해버리면 앞에 게 f'x가 되고요 뒤에 게 g'x가 되겠지. 이렇게 돼서 유도됐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 자체가 나에게 얘기하는 합의 과정에 대한 미분법은 그 녀석들을 각각 따로따로 미분한 녀석들을 더한 거와 같다. fx 더하기 gx는 미분하면 f'x 더하기 g'x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 더 적어볼게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그러면 그대로 마이너스 따라오면 되겠죠. 그지? 어떻게? 이 사이의 식을 어떻게 가면 되겠어? 여기가 차의 과정이니까 마이너스로, 그럼 여기가 플러스로 나타나겠죠? 짝들을 이었을 때 이 식이 이 사이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뒤로 묶일 테니까 각각을 묶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시라고. 동일 과정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겠지? 콜. 자, 다섯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 y는 그러면 이제 곱의 과정 한번 가봐야 되겠죠? fx 곱하기 gx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규현아 이거 미분해봐. 어떻게 돼? 치다보지 말고. 자, 얘를 미분하면 얘는 좀 독특해요. 곱에 대한 미분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가 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좀 심심하죠. 그래서 플러스를 붙이고 다시 이번엔 앞에 거 그대로에 뒤에 거 미분이라는 녀석을 붙여서 연산을 완료해.
자, 어떤 의미인지 봐볼게. 얘도 왜 그럽니까? 라고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얘를 hx로 또 약속할 거예요. 똑같이 갑니다. h'x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h x 플러스 h 마이너스 h x가 되겠지. h분의 내 녀석을 집어넣으면 fx 플러스 h g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곱하기 g x란 녀석이 됩니다의 표현이 나타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내 녀석을 변형해야 되는데 이 식들을 가지고 서로의 차이 관계를 표현하기 힘들었지. 그래서 여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한 거냐면 이 사이에다가 나의 차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곧 fx 플러스 h를 먼저 건들 거면 나에서 f의 h를 뺄 식이 지금 필요했던 거야. 그러면 뒤에 건 그냥 공통의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처음에 마이너스로 붙은 f 나에서 x 뺄 거니까 x 곱하기 g x 플러스 h를 붙여놓은 거야. 공통인수로 묶어서 나에서 너를 빼겠다 라는 아이디어를 그냥 생각한 거죠. 가능? 그러면 이 식의 의미가 사라져야 되니까 그 뒤에 더하기 fx 곱하기 g x 플러스 h를 붙인 것 뿐이야.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묶어버리죠. 여기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변형된 식을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나 빼기 너입니다. gx 플러스 h로 묶을 수 있으니까 g x 플러스 h로 묶었을 때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 내가 만들고자 했던 그 식이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할 거고 이제 뒤의 식은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나랑 너랑 묶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두 식을 묶었어. 근데 여기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였거든? 이렇게 이 녀석 플러스와 묶이면 공통인수가 fx가 되는 게 보인다고요. 그죠? 그럼 얘네들은 이제 fx가 공통인수가 되니까 플러스 fx로 묶었습니다. 그랬을 때 나는 gx 플러스 h 나는 마이너스 gx가 남았습니다 라고 표현 가능했지. 이렇게 가능? 오케이. 그리고 나서 뭐 한 것뿐이야? 찢은 것뿐이야. 왼쪽에 있는 녀석 한번 찢고 오른쪽에 있는 녀석 한번 찢어서 부분분수로 이 녀석을 나누어 본 거야. 그랬더니 앞에서는 지금 벌써 h가 나랑 만나서 이렇게가 f'x가 됐죠.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표현 h에 0을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에 0이 들어가서 결국 gx 곱하기 f'x가 됐고요. 뒤의 식에서도 h 여기 있던 거 지우고 이쪽에다가 좀 옮겨서 표현해 볼게. 가능? 그렇게 되면 다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만나서 g'x가 되고 앞엔 fx죠?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결국 이 녀석 뭔 거야? 이 사이 찢어가지고 보기 좀 힘드니까 여기다도 h 놓고 여기다도 h 놓읍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에 대한 유도된 식은 나의 곱에 대한 미분 곧 fx 곱하기 gx는 한 번 미분한 녀석 그리고 뒤에 건 그대로 더하기 한 번 미분한 녀석은 그 다음에 그대로 놓고 뒤에 있는 녀석을 미분해서 표현하더라. 체크하실 수 있다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만 더 다뤄볼게. 자, 이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추가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 3개의 곱, 4개의 곱, 5개의 곱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으라고요. 오케이? 얘네들의 곱의 표현의 개수는 전혀 이제 우리한테 의미를 주지 못합니다. 저 식처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각각의 미분법을 만들어버리면 되니까 계속적인 변형을 통해서 곱에 대한 미분은 항상 동일하게 한 번 미분한 녀석은 다음번에는 그대로 놓고 미분 안 한 녀석들을 한 번씩 미분하면서 그 녀석들을 쭉 더하시면 된다. 표현하면 끝.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같은 정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어디까지 연결시켜야 되냐면 바로 y는 n제곱의 미분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fx라는 복잡한 식의 n제곱꼴의 미분이야. 이건 사실은 우리가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도 봐야 돼.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도 이 아래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일단 이 테마를 먼저 잡아야 된다고요. fx의 n제곱에 지금 미분을 물어봤어. 그죠? 어떻게 될까? 라고 얘기하면 얘는
n 곱하기 fx의 n-1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고. 복잡하지? 자, 어떤 의미인지 봐봐. 요거를 우리가 왜 그런지 한번 여기는 정리해 볼 건데, 위에서 화살표를 우리가 표현했죠? 얘 때문이야. y가 fx의 n제곱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fx가 n번 곱해졌다는 의미죠. 맞습니까? fx의 n제곱이라는 건 fx가 연속적으로 n번 곱해졌다라는 표현인 거잖아. 가네? 지수의 의미야? 그럼 이 녀석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며. 미분하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하나씩 n번에 대한 fx를 한 번씩 미분하고, 미분한 녀석을 그 다음번에 그냥 계속 그대로 놓으면서 미분해 가겠지. n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더 할 거 아니야. 가능해? 그럼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놓을 건데, 함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것과, 그러면 남아있는 건 n-1개의 fx가 남아서 그걸 하나로 묶었을 때 이 상황이 된다는 게 변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 미분해도 똑같은 꼴 될 거 아니야. 세 번째 거 미분해도 똑같은 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런 녀석들을 다 더할 거잖아. 몇 번? n번. 가능? 그래서 결국 여기 곱하기 n이 된다 이거야. 가능해? 오케이. 그러한 사항을 정리한 식이 바로 이 식이라고. 그러면 이제 이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석할 거냐면, 자, 이제 여기에서 바로 가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어떠한 복잡한 형태에 따르는 나의 합성의 표현이 나타났다. 그 녀석을 미분했다 라고 얘기하면, 자, 밖에 있는 거 먼저 미분하는 거야. 얘는 fx의 n제곱이지. 그럼 다항함수의 미분처럼 n을 앞으로 떨구고 차수를 하나 내려. 그지? fx의 n제곱에 대한, 마치 x의 n제곱에 대한 미분처럼 미분을 먼저 한다고요. 가능합니까? 동일 방법이죠. n이라는 지수 앞으로 떨궈서 곱하고 차수 하나 낮추고. 근데 안에가 fx였지? x가 아닌 다양한 식들이 나타나면 그 녀석에 대한 곱하기 미분을 행해주면 된다고. 가능? 자, 어떤 의미인지 봐봐. 한 단계 더 추가한다 했지? 하나 더 갑니다. 자, y는 fgx라는 녀석이 있다고요. 이런 녀석에 대한 미분 y'은 f'gx 곱하기 g 프라임 x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가능해? 밖에 거 먼저 미분하고, 근데 그 녀석을 미분했더니 안에가 자꾸 신경 쓰이잖아. 신경 쓰이는 녀석은 미분해서 밖으로 꺼내서 곱하라고. 합성함수의 미분. 오케이? 다시요. 나 미분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먼저 나타난 걸 우리가 겉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속에 있는 녀석은 미분이 안 됐잖아. fx라는 녀석은 미분이 안 됐잖아. 라는 의미로 속미분이 곱해진다고요. 가능해? 그럼 얘도 봐봐. 나에 대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겉에 대한 미분을 먼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gx는 건드려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냥 f만 미분된 거 아니야. 그래서 그 gx라는 녀석이 안에서 지금 나는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녀석을 밖으로 미분해서 꺼내가지고 곱하라고. 오케이? 합성, 겉과 속이 있는 녀석은 겉에 미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곱하기 속에 미분해서 연산하시면 된다. 가능하겠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2x 플러스 3의 전체 10제곱을 미분하랍니다. 어떻게 되겠어? 10 곱하기 2x 플러스 3의 9제곱이 원래 미분이야. 그지? 근데 안에 들어있는 녀석이 x가 아니잖아. 그럼 안에 들어있는 새끼 미분해서 밖으로 한 번을 곱해달라고.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미분은 20 곱하기 2x 플러스 3의 9제곱이었다 정도 판단하시면 되더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미분법 공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미분법들이 나타나니까 여러분들 연습은 좀 하고 가야 되겠죠? 페이지 4페이지 봐봐.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쭉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 일단 1번 문제 하나는 둘 다 다뤄보고요. 2번에 1, 3번, 4번에 4, 5번에 4번만 하면 되겠네? 4번에 4. 그렇게 한번 건드려 보자. 자, 1번 일단 한번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한번 내 녀석 도함수 정의식 혹은 미분법 공식으로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시죠. fx는 x제곱 더하기 x의 도함수 구하기입니다. 첫 번째 도함수 정의식으로 지금 도함수 한번 구해보래자.
그지? 원래는 이렇게 구했던 거라고. f'x라는 녀석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입니다라고 나타내는 식들에 대한 각각의 우리의 표현으로 이 녀석을 연산해서 나타난 게 f'x 도함수라고. 그지? 오케이. 그래서 이 식에다가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h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x 플러스 h의 전체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h 빼기 너에다가 x를 집어넣어요. x제곱 더하기 x입니다라는 식이 나타나고 그 아래에 h가 붙어있는 거 그대로 유지된 리미트라고 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치?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연산을 합니다. 자, 첫 번째 xx는 사라지는 거 보이죠?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펼치면 x제곱 더하기 2xh 더하기 h의 제곱이니까 xx제곱도 사라진다고요.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식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게.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앞에 있는 녀석들의 식은 2xh 더하기 h 제곱. 뒤에 녀석은 다 사라져 버렸네? 여기 h 하나가 남아있나요? 이렇게. 그죠? 오케이. 앞에 거 남아있는 식들만 우리가 지금 정리하시면 됐네요. 이 상황에서 결국 이제 우리가 0분의 0꼴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이니까 결국 h를 각각 하나씩 다 약분합니다. 그럼 남아있는 식은 2x 더하기 h 더하기 1입니다에 대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식이 남아있으니까 최종적으로 h 하나 남아있는 내 식은 0으로 사라지고 결국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파악하실 수 있잖아. 이렇게. 근데 너네 이렇게 연산할 거냐고. 안 할 거잖아. 그래서 미분법이라는 거 알려준 거라고 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녀석에 대한 미분법 공식 한번 사용해 볼래? 차수 하나 낮추고 개수 하나 앞으로 떨구고 x를 미분하면 차수 하나 떨구고 개수를 하나 낮추면 0제곱 되죠. 그지? 그래서 1차 함수는 언제나 미분하면 차수가 하나 낮아지면서 상수가 되는 거야.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한 녀석으로 1제곱은 표현하지 않으니까 2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거 판단하셔라 라고 얘기하는 1번 문제였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요. 이번에 1번 그냥 가볍게 보시죠. 자, 이거 미분해달래요. 장난하는 거지. 그지? 너무 편하잖아. 4 앞으로 떨구고 차수 하나 낮추고 2 앞으로 떨구고 개수는 방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 차수 하나 떨구고 이거 1차는 언제나 미분하면 0차 돼서 상수로 사라지니까 개수만 남고 상수항은 0으로 사라진다고. 가능? 떨구고 차수 하나 낮추고 떨구고 차수 하나 낮추고 떨구고 차수 하나 낮추는데 1차는 0차가 되니까 상수항은 미분하면 0. 오케이. 자, 3번 문제는 좀 편하니까 빨리 한번 풀어볼래요?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가보죠. 문제의 답은 얼마였을까? 자, 한번 가볼게. fx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f1이 0이고요. f'-1이 1이고요. f'1이 0이래. 뭐야? 미정계수 결정이잖아. 정보들 주잖아. 도함수도 필요하대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식에서 f'x만 표현하자고. 차수 낮아지면서 2 앞으로 떨어지니까 2ax. 이거 x는 언제나 미분하면 1이 되니까 b. 상수항은 사라지니까 0. 가능? 오케이. 그럼 2ax 더하기 b가 f'x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러면 각각의 정보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자, f1 a 더하기 b 더하기 c 0. 다시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 더하기 b 1. f' 1 2a 더하기 b 0 콜.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나타난 지금 각각의 연산에 따라서 이렇게 둘을 더하면 이 b가 1 b는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그죠? 2분의 1을 위에 올려가지고 넘기면 2분의 1 a는 마이너스 4분의 1 가능하겠지? 오케이. 그랬을 때 c라는 녀석을 구해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4분의 1 c는 마이너스 4분의 1인가요? 가능할까? 콜? 이 상황에 따라서 나의 fx라는 녀석이 표현되더라. 두 번째, 결국 결정된 f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1 x제곱 더하기 2분의 1 x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얘기하니까 f2의 값을 구하려면 집어넣어서 마1 집어넣어서 풀1 마이너스 4분의 1 샹콤샹콤 사라지고 마이너스 4분의 1이 돼 답이요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 판단하시자고요. 가볍죠? 연산법만 알고 있으면 너네 다 풀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문제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시자고. 정보 정리하시면서 4번에 4번 하나만 풀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오케이. 자, 4번에 4번 이 문제 봐봐요. 얘는요 곱에 대한 지금 미분이죠. 그지? 그럼 y''이라는 건 그냥 가볍게 한번 포인트 잡아볼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거는 미분하면 2x 상수항은 0으로 사라지니까 의미 없어지죠? 그러면 2x 곱하기 뒤에 거 그대로. 자, 더하기 붙여서 이제 앞에 거 미분했으니까 앞에 건 그대로 둘 거고 뒤에 식 하나 남았는데 이 뒤에 식이 지금 합성함수의 미분 의미하는 거 보이시죠? 그지? fx의 세제곱. 그러면 이 녀석은 겉에 대한 미분 곧 3의 x-4의 제곱이 되고 그리고 나서 안에 있는 녀석에 대한 미분을 해야 되는데 x 미분하면 1이고 상수항 미분하면 0이니까 곱하기 1이라는 녀석이 표현되더라. 의미 괜찮아? 액마4의 미분값은 1이라고. 이누카는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결국 결과적으로 내 녀석이 나타났으니까 이 식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죠? 체크하시고요. 미분 계수, 응용, 6페이지 응용식들이 일단 나타납니다. 표현의 의미 하나씩 좀 볼게요. 자, f'A는 우리가 표현한 대로 이런 녀석이 있었고요. 이런 녀석이 있었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제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식, 곧 응용식이 나타나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네들의 테마를 봐봐. 얘는 FA로 가는 지금 상황입니다라는 표현이 여기가 사실은 고정된 점이에요. 그죠? A, FA라는 위치를 보여주지? 그래서 이 식을 보고 F'A를 찾는 거거든? 근데 이 고정된 점을 삭제하고 표현된 식들이 나타나. 자, 같은 식으로 어떤 의미를 볼 수 있냐면 h가 0으로 가는 m-n h분의 fa 플러스 mh-f a 플러스 n h라는 녀석을 표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여기 지금 의미 한번 봐봐. 얘네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더 이상 고정된 점이 없어요. 얘도 움직이고 얘도 움직인다 이거야. 가능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에 들어있는 녀석들 이게 사실은 이제 델타 x가 되는 상황들이야. 이게 x2, 이게 x1이죠. 그죠? 그러면 fx2-fx1 아래는 x2-x1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의 차가 분모에 존재하면 됩니다. 가능? 그러면 이 사이에 나타나는 m-nh는 사실은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a 플러스 m h x2 마이너스 a 플러스 n h x1 가능? 그렇게 하고 나면 AA가 사라져서 서로의 차 m-n h라는 녀석이 됐더라 라고 얘기했고 그래서 분모가 이렇게 채워진 거라고요. 가능할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시선을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얘네들은 결국 서로의 차가 분모에 있을 때 f'A더라 판단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 표현이 나중에 어디에서 어려워지냐면 얘네들은 항상 어디까지 x는 a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까지만 표현이 가능한 식들인 거야. 오케이? 나중에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첨점이 표현됐을 땐 이 식들조차 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값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뀌거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응용식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표현에서는 미분이 가능한 상태에서 그 녀석들의 미분계수의 식은 언제나 서로의 차가 아래 분모와 같으면 그 식은 f'A가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자, 하나만 보여드릴게. 요런 거 한번 봐봐. 리미트가 h 0으로 가는 상황에서 h분의 f 3
3 할까요? 3 플러스 3h 마이너스 f 3 마이너스 2h라는 녀석이 나타났다 치자. 이거 얼마일까? 요거까지 표현할까? fx라는 녀석은 2x제곱 플러스 4x 풀 마이너스 3이라는 fx로서 내 값 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잘 봐. 이 의미가 바로 지금 이 의미인 거야. 어떤 얘기냐면 이렇게 내 녀석이 3 플러스 3h와 3 마이너스 2h 나왔지. h를 0으로 보내면 얘네들은 3, 3의 의미가 있는 거야. 가능해? 그럼 일단 3으로 가긴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고정점이 없이 일단 다 움직이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f 빼기 f가 나타나면 이 안에 있는 서로의 차가 뭐와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 f'3이 된다고요. 가능해? 어디로 가는지는 어차피 h에 0 대입하면 함수값이 얘기해 주는 거고 그 상태의 값이 프라임으로 바뀔 때는 언제나 분자에 있는 지금 나의 정의역들의 차가 분모에 있으면 된다고요. 얘에서 얘 빼봐 얼마야? 5h지. 보이냐고. 나에서 다 뺐다니까? 3 플러스 3h에서 3 마이너스 2h 빼면 5h라는 건 덧셈 뺄셈만 하면 알잖아. 기원아. 그지? 그럼 h에 5를 내가 억지로 곱했으니까 다시 그 녀석이 없어지게 곱하기 5를 붙여야 되겠죠. 가능해? 그러면 결국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낸 내 식 뭐야? f'3이라고. 가능해? 그러면 결국 5가 곱해진 f'3이라고 얘기하고 그 식을 여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f'x를 구해보면 4x 플러스 4니까 거기다 3 대입하면 5 곱하기 16 8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는 문제라고요. 이렇게 내 함수가 항상 미분이 가능할 때는 변형된 꼴에서도 이 녀석들을 해결할 수 있다. 가능합니까? 이거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이 사이에다가 FA 집어넣어서 보여드리는 식이 있긴 한데 그거 굳이 표현 없지? 당연한 의미인 거야. 서로들도 어차피 함수 빼기 함수니까 y, 델타 y가 되는 거고 델타 x가 있어서 리미트에 붙으면 dy dx가 된다고. 그게 미분 계수라고요. 그죠? 움직이는 동점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의미를 해석하자고요. 가능합니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이번엔 지금 이제 위의 식을 건드는 식 하나 나왔죠? 그죠? x-a분의 fx-fa가 f'a라는 건 알겠는데 이제 그걸 가지고 변형하는 꼴들도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가능? 자, 이 식은 어떻게 보이냐면 a가 집어가면 분모도 0이고 a가 들어가면 분자도 0인 건 확인해. 근데 x-a가 있어서 지금 델타 x가 표현됐는데 fx-fa를 표현하려고 봤더니 앞에가 지금 a와 x여서 묶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 fx-fa가 표현이 불가능하지.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까 했던 그 도함수 정의식에서의 활용처럼 표현의 의미를 붙인다고요. 어떻게? fx에서 fa가 빠질 수 있는 식 하나를 공통의 a를 표현한 뒤에다가 fa를 마이너스 fa를 표현해서 결국 묶었을 때 fx-fa가 되게 식 하나를 붙인다고. 억지로 붙이면 그 식이 사라지게끔 다시 이 사이에 a라는 녀석을 더해주면 되죠. 빼고 더하고를 하나하나씩 붙여주고 그 사항에 따라서 우리는 앞에를 묶는다고요. 가능? 그러면 당연히 뒤에도 묶이겠지.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일단 앞에 묶은 식을 정리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분의 앞에 거 묶으면 내가 a로 묶을 거 그래서 fx-fa란 녀석을 표현할 거 그걸 위해서 지금 했던 식이니까 표현 가능하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뒤에 거를 잘 정리하셔야 되는데 뒤에 거 보면 fa가 공통인수인데요. 앞에가 마x, 뒤에가 풀A니까 부호가 싫어. 그래서 마이너스 fa로 묶는 거야. 그러면 x-a 내가 찾고자 하는 x 앞에 개수가 양수인 걸로 찾아낼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결국 여기서 뭐 하는 거? 왼쪽과 오른쪽의 식을 찢는 거. 부분 분수.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결국 이거 리미트 찢어서 다 표현할게요. x가 a로 가는 x-a분의 a 곱하기 fx-fa와 다시 빼기 리미트 x가 a로 가는 x-a분의 fa 곱하기 x-a가 나타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표현됩니다. 승현아 x-a분의 fx-fa가 얼마죠?
F 프라임 A라고 표현한다고. 그지? 기본적인 미분계수 정의식이었던 거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 앞에 A는 그대로 따라오니까 A 곱하기 F 프라임 A가 될 거고 마이너스 붙어서 뒤에 거 보니까 분모의 0, 분자의 0 0으로 보내는 인수들이 x-a로 x-2로 표현됐잖아. 약분 가능할 거 아니야.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FA만 그대로 밖으로 나타나겠지. 이렇게 연산되는 녀석이었다. 표현의 의미를 얘기한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그러면 여기는 좀 어려운 포인트들이야. 그래서 그 식들을 지금 뒤에다가 정리를 해주는 거라고. 나한테 필요한 변화를 통해서 그 녀석들의 정의식을 꺼내고 뒤에는 정리하셔라. 오케이? 예스. 자, 세 번째 한번 가볼게요. 하나는 추가해서 씁시다. 자, 세 번째는 치환이라는 녀석을 활용하는 미분계수 정의식의 활용꼴이 하나 있어. 이 녀석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분의 뭐 이런 녀석이 있다고 칩시다. 오케이. 자, 분모에 집어넣었더니 0, 분자에 집어넣었더니 0이야. 0분의 0꼴은 나타났지? 그런데 이 0분의 0꼴은 우리가 뭐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돼. 위의 식을 인수분해를 하려고 했더니 지금 돼, 안 돼? 안 되죠. 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꼴이 뷰였을 땐 우리는 이 녀석을 보자마자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인수분해 되는데 너무 복잡하잖아. 차수가 너무 높잖아. 이런 식에 대한 표현은 우리가 뭐를 활용해서? 치환을 활용해서 결국 0분의 0 꼴이라는 녀석을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미분계수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고요. 오케이?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있는 이 앞의 식을 fx라고 표현하는 거. 가능? 그래서 치환합니다. 나에게 복잡함을 만들었던 차수 높은 식들을 fx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뒤에 있는 3이라는 의미는 여기에 1을 집어넣은 함수의 값. 그게 3이 되죠. 가능? 그러면 이 3이란 녀석은 그 x에 1을 대입한 f1이 되는 거. 그래서 이 식이 변형되면 결국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분의 fx-f1이라는 표현으로 바뀐다고요. 가능하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식은 결국 미분계수 정의식 f' 1의 값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잖아. 가능? 콜! 그럼 뭐로? 나로 너를 구해준다. f'x 너 미분하면 9x 8제곱 더하기 8x 7제곱 더하기 7x 6제곱이 되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1을 대입하면 9 더하기 8 더하기 7 24가 내 답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더라. 가능할까요? 0분의 0꼴이 나타날 때 우리는 이제 하나의 무기가 생겼습니다. 함수로 치환해서 내 녀석에 대한 미분계수 정의식을 활용하는 식의꼴이 존재하게 되더라. 체크하시고 정리 한 번씩 하시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문제는 풀어보셔야 되겠죠? 옆으로 넘어오면 1번 확실하게 하나 풀어보고 그 다음 3번 이렇게 1번, 3번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여기 가보자. 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어우, 진짜 답답해라. 야, 2 플러스 h와 2 마이너스 h에 f 빼기 f 나타났지? 그리고 나서 지금 나한테 아래에다가 h라고 보여줬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된다고? 함수 빼기 함수 나타나고 밑에 분모가 있어서 결국 얘는 델타 x분의 델타 y를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안에 있는 정의역 안에 있는 x의 차가 아래 분모에 있으면 된다니까? 그지? 2a 플러스 h에서 2 마이너스 h 빼면 얼마야? 2h. 그럼 여기 2가 필요하대잖아. 근데 억지로 2를 만들면 그 2가 사라지게 곱하기를 붙여주면 될 거 아니야. 가능해? 오케이. 그래서 그 2h까지 묶었을 때 그 녀석이 이제 델타 x분의 델타 y가 되고 이게 평균 변화율이고 그 상황에 따라서 리미트가 붙었으니까 순간 변화율이 돼서 어디로 가니만 확인하면 되는데 0 대입하면 2로 가잖아. f'2라고. 오케이? 콜.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건 2 곱하기 f'2의 값이지. 나 미분하면 f'(x) 3x 제곱 더하기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확인하시고 2 대입하면 12 더하기 1 13 곱하기 2 26입니다 라는 답이 1번의 답이었다고요. 의미 괜찮겠어? 자, 두 번째 거 봐봐. 여기도 욜라 편하다고요. 야, x-1
함수 안에 있는 정의역 너네 바꿀 수 있니? 절대 못 바꿔. 함수 안에 들어있는 정의역은 바꾸는 게 아니야. 오케이? 바깥쪽에 있는 내식을 바꾸는 거지. 근데 얘가 x-1이 필요한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그럼 딱 보이네. 얘는 쉬운 표현이지, 이 정도면. 원래는 지금 이 식에 x-1을 붙이고 여기다 x-를 붙이고 본래 있었던 식을 가지고 오는 게 가장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표현이거든? 근데 이 표현의 의미가 굳이 필요 없는 x제곱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x-1 곱하기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이었잖아. 그지? 콜! 그리고 나서 곱의 표현이니까 여기서 뭘 묶을 수 있어? 요렇게 묶어서 지금 이 녀석 표현하고 이거 분의 1이라고 표현해서 곱의 표현으로 이거 표현할 수 있지? 그죠? 그럼 이렇게 묶었을 때 이 녀석의 곧 리미터와 묶어서 f'1이 된다고. 그리고 1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면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가능해? 콜! 결국 이렇게 둘로 나눠서 서로의 곱의 표현으로 이 녀석을 찢어도 수렴이라는 정보들이 나타나서 연산이 사치연산, 다항식처럼 연산이 가능해진다고요. 1 대입하면 4니까 4 곱하기 2분의 1 2가 곧 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어? 괜찮을까? 할 수 있을까? 오케이. 정리하시고 3번 문제 갑니다. 자, 옆으로 넘어와봐. 옆에 3번으로 이제 넘어오시면 이 문제는 보자마자 분모 0, 분자 0 되는 거 보라고요. 0분의 0 꼴이지. 근데 이 위에 거 인수분해 하기 싫지? 그럼 뭐 하자고? 이만큼을 fx라고 치환하자고. 가능해? 그러면 결국 이 뒤에 있는 2가 누구라고요? 나의 1 대입한 함수값 f1이 된다고. 콜. 그러면 지금 이 정보는 리미트 x가 1로 가는 x-1분의 fx 빼기 f1이라는 정보가 되니까 미분계수 정의식 f'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근데 위에 fx라는 녀석이 x9제곱 더하기 x제곱이었으니까 이 녀석을 활용해서 f'x를 찾아보면 저거 미분하면 9 곱하기 x의 8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입니다라는 미분계수 미분법이라는 상황이 지금 활용되면서 1 대입하면 9 더하기 2 1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편하게 정보 정리하시면 됩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자, 다음으로 일단 가보죠. 자, 이번엔 도함수 정의식 활용이에요. 여러분들 책에서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게요. 9번 8페이지에 있는 나머지 정리와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미분법 아래쪽에다가 조금 정리 한번 해주세요. 가능? 오케이. 자, 도함수 정의식 활용입니다. 이 표현에서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관계식이 주어질 때 정보로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사실은 이 도함수 정의식을 통해서 2번, 3번은 미분법을 활용하는 포인트들이지만 일단 그거 세 개를 다 그냥 이 안에다가 정리를 할 건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 표현은요 너무나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고요. 얘는 뭐냐? 바로 이런 거.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대놓고 표현이니까 fx 더하기 y가 유형을 찾아서 한번 정리해볼까? 잠시만. 자,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질 때야. 오케이? 무슨 말이야? f끼리의 관계된 식을 하나 던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주어질 때 구하라 라는 지금 정보가 던져지는 문제들. 관계식이 주어질 때 나의 미분계수 구하기의 포인트인데요. 이런 녀석은요 항상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문제가 관계식이 딱 나왔어. 그럼 스타일을 고정하는 거야. 첫 번째, x는 y는 0 대입. 본래는 항등원 대입이라는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항등원이라는 거 이제 안 배우죠. 그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 합에서는 0을 집어넣으면 다른 녀석과 더해줘도 다른 녀석이 그대로 나타난다 할 때 그 값을 우리가 항등원이라고 부르거든. 알 필요 없어. 어차피 대부분 다 합에 대한 정보가 나타날 테니까 이 관계식의 정보에서 x와 y에 0을 대입하는 걸 우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보는 거야. 이건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지. 어디서? 함수라는 포인트에서
함수값 구하기라는 테마가 있었고 그때 관계식이 사실 나타났었지. 그래서 여러 가지 함수들에 대한 내가 함수값을 구할 수 있는 규칙성이라는 포인트인데 여기는 미분계수, 곧 내가 그 녀석의 미분이라는 형태를 활용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함수값에서는 딱 테마 하나 0, 0 대입한 나의 값을 구하는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되고요. 두 번째, 그 상황에 따라서 도함수 정의식을 활용하더라 라는 일단 포인트까지만 정리하자고. 오케이? 자, 어떻게 하는지 유형을 한번 보여드릴게. 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 오케이.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그대로 따라갑니다. x에 0, y에 0 대입. 대입하면 f0은 f0 더하기 f0 더하기 0이 되죠. 그죠? 모두가 다 0으로 사라져버리니까 샹콤 사라지면 이 0도 어차피 의미 없잖아. 그럼 f0은 0인 거야. 이렇게 해서 0에 대한 함수값을 하나 찾자. 가능? 찾아놓고 두 번째 들어갑니다. 누구? 도함수 f'x를 구하러 간다고요. 가능해.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잘 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라는 녀석이 나의 f'x였죠. 그죠? 이 식에 있었던 거야. 누가 저 녀석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함수 안에 합에 대한 표현이 있었던 거야. 가능해? 우리 정의식에는 항상 있다고요. 미분계수 정의식에도 있고 두함수 정의식에도 있어. 둘 중에 누구 할래? 두함수 정의식 찾아가지고 미분계수라는 건 결국 그 녀석의 함수값이라고 보러 가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fx 플러스 h는 나한테 주어진 식에서 보면 x 플러스 y에 y 대신 h 집어넣으면 같은 식이 돼버리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저 식을 구하기 위해서 y에다가 h를 집어넣고 그 식을 이 안에 집어넣는 거. 가능해요? 식을 변형할 수 있다고요. 예. 결국 관계식이라는 건 나의 이 식을 변형하기 위한 식이었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그 식을 집어넣습니다.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x 플러스 h는 지금 이제 오른쪽 식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fx 더하기 fh 더하기 xh 빼기 fx. 가능. 오케이. 그럼 결국 여기서 이제 연산을 우리가 뿌려주면 오 대박! fx와 fx는 사라지네? 가능하지. 오케이. 그럼 남아있는 식은 h분의 fh와 h분의 xh야. 그죠? 그러면 이때는 당당하게 f랑 묶고 당당하게 f가 아닌 녀석과 묶어주면 돼. 가능? 자,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볼게. 결국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h 더하기 h분의 x h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표현은 잘 안 보일 테니까 일단 대기해놓고 두 번째 거 봐봐. 0분의 0 꼴이죠? h가 0으로 가니까 집어넣으면 그러면 그 0을 보내는 h는 약분 가능하지. 가능해? 오케이. 그럼 hh 약분돼서 여기는 이제 뭐가 됐어? x가 됐어. 그럼 이제 이 새끼만 잘 해석하면 되거든? 분모가 0이 되고 분자 0 넣으면 f0이죠. f0이 얼마야? 0이잖아. 0분의 0 꼴이야. 그치? 자, 이 0분의 0 꼴은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표현하면 돼. 없는 0 붙여도 상관없죠. 그치? 없는 f 0 붙여도 상관없지? f0 값이 0이었기 때문에 그 녀석은 뒤에다가 붙이든 붙이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식 한번 변형할 테니까 봐봐. 결국 이러한 녀석은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0분의 fh-f 0이라고 표현 가능하고 뒤에 플러스 x만 남아있다 이거야.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 식 뭘 의미하니? 원거나 x값의 차가 분모에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네. 그럼 델타 x분의 델타 y의 리미트 붙었네. 그럼 미분계수긴 할 텐데 어디로 지금 가는 미분계수일까? 0으로 가는 미분계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표현이 f'0의 정의식이었다는 거 확인하셔야 된다고. 가능하죠? 근데 그 f'0은 당연히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언제나 0이라고 여기선 얘기했었네. 가능. 그럼 결국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면 되니까 이 값은 x 더하기 0. 아하, 결국 x구만. 뭐 찾은 거? f'x라는 녀석이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도함수식 찾은 거야. 관계식으로. 가능하겠죠? 그래서 나한테 뭐 물어봤어? 최종적으로 F'1 물어봤잖아. F'1은 1이지. 포인트 끝. 이렇게.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땐 그 녀석의 xy 0 대입하고 두 번째 리미트 h가 0을 가는 fx 플러스 h-fx를 h로 나눈 값 곧 도함수 정의식을 활용하더라. 그리고 그 도함수 정의식 안에 있는 합에 대한 과정을 관계식을 통해서 찢어주고 그걸 연산하면 도함수식을 찾아낼 수 있더라까지.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 가봅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이제 미분법 활용이긴 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항등식이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으로 미분법을 활용하는 포인트들이 던져져요. 이 녀석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가볼게요. 자, 가볍게 일단 한번 여기서 포인트를 정리해 볼 건데, 자, 이런 문제가 던져질 때야. 어떻게 얘기해? 일단 함수는 다항함수래. 그지? 그리고 나서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식이 네 식과 같다. 곧 내가 어떤 식인지 모르는 그 fx를 활용한 나의 식들이 이퀄의 관계를 갖는다. 그지? 여기서 무슨 의미를 주는 거야? 바로 항등식의 의미를 주는 거야. 그랬을 때 그 식을 찾아서 f'2 구해봐. 이렇게 문제를 던진다고요. 가능해? 자, 이런 문제가 나타날 때는 항상 첫 번째 어떠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지를 보는 건데 그 정보는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바로 최고차항입니다. 최고차항 정보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최고차항만으로 설정해서 식을 먼저 구성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는 지금 문제에서 다항함수라고만 얘기했지 내 차수가 몇 차 혹은 개수가 얼마라고 얘기 안 했죠. 최고차항 정보가 없는 거거든. 정보가 없을 시에는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fx를 ax의 n제곱 플러스 뒤에는 상관없다의 식으로 먼저 세우는 거라고.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a 값 또는 n의 값을 최대한 구해 놓는 거라고. 가능하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이게 구해지면 그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다시 함수를 재설정하는 거야. 그리고 항등식을 활용해서 각각의 개수들을 나머지 개수들을 구해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이 아래의 정보들로 다가가 볼 테니까 의미 한번 봐봐요. 다항함수 fx인데 누군지 몰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나의 fx라는 녀석을 최고차항만으로 설정하자고. axn제곱. 뒤에 거는 아직 지금 내가 궁금하지 않아. 너의 정보만 일단 찾으러 갈 거야. 가능? 그럼 이 상황에 따라서 f'x 도함수가 지금 표현되니까 정확하게 나는 미분법을 사용합니다. n 떨구고 차수 하나 낮추자. 그럼 나의 최고차항은 이런 녀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고. 그치? 그럼 이제 이 식들을 여기다 대입해요. 자, 집어넣어서 최고차항의 정보를 찾으러 갑니다. 나의 관계식 곧 항등식의 개념이 ax의 n제곱 플러스 샬라샬라라는 녀석이 n 곱하기 a 곱하기 x n-1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샬라샬라와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죠? 그럼 이제 비교하는 거야. 앞에 최고차항은 n차잖아. 그지? 그러면 뒤에 최고차항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자, n차와, 자, 얘랑 먼저 비교합니다. 나를 미분한 차수 n-1차죠. n차와 n-1차는 같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차수가 같을 수 없죠. 그지? 하나의 차수를 떨궜는데 그 차수가 서로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절대 없어. 가능? 그러면 결국 여기는 얘네들끼리 연결될 수가 없는 거야. 아, 아니잖아. 그럼 결국 나는 누구랑 같아야 돼? 너랑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의미 괜찮니? 최고차항만으로 비교해서 그 녀석들이 서로 같으려면 최고차항이 같아야 되니까 나랑 같거나 또는 너랑 같거나 혹은 연산된 거랑 같아야 되는데 얘랑은 절대 차수가 같을 수가 없어서 사라졌다고. 내가 그러면 최고차항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내 녀석과 네 녀석이 같아야 된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결국 1번의 과정을 통해 어머나 너무 많은 걸 얻었어요. 이 식은 너무나 감사한 쉬운 식이죠. A가 3이고 N이 2라는 걸 찾아낸 거야. 그지? 그리고 나면 결국 두 번째 과정으로 곧바로 들어간다고요. 나의 그렇다면 fx라는 녀석을 찾았어. 최고차항의 개수가 3, 최고차항의 차수가 2라는 걸. 그러면 나머지 bx 플러스 c라는 녀석으로 재설정한다고요. 2차라는 걸 찾았으니까 이제 이 이후의 과정은 순풍순풍 다 설정할 수 있겠죠? 그걸 다시 미분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진정한 항등식을 우리가 해결하러 갈 거고요. 이렇게 된다요. 그러면 이 식을 저 위에다가 집어넣으면 3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나의 fx가 저 녀석을 집어넣으니까 3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b와 같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면 1차의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b랑 6이 같고 상수항이 같아야 되니까 b랑 c랑 같다네. 그러면 이 녀석도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지. 콜? 그러면 결국 내가 찾아야 되는 fx와 f'x가 다 찾아졌더라. fx라는 녀석은 a 자리 3, 차수 2차, b의 자리 6, c의 자리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f'x는 그 녀석을 미분한 값이니까 6x 더하기 6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났고, 2를 대입해서 값을 구하세요 라는 정보였으니까 18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다. 의미 괜찮겠죠? 이렇게 항등식의 활용 두 번째 테마였습니다. 가능하겠죠? 정리를 하시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 세 번째는 이제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녀석입니다. 바로 우리가 정리하고 있던 위에 나머지 정리의 활용이에요. 자, 일단 식을 좀 정리해 볼게. 결국엔 나머지 정리도 뭐였어? 항등식이었거든. 그래서 항등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 상황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동일해요.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제곱의 식으로 나눌 때야. 자, 근데 그때 이제 표현이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하나는 나누어 떨어질 때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가 얼마니라는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테마로 좀 나눠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자, 식을 일단 한번 세워볼게. 내가 나누어 떨어질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하자면 나는 f 알파도 0이고 f 프라임 알파도 0이면 돼. 끝. 오케이? 자, 왜 그런지 일단 여기 표현을 한번 해드릴 테니까 봐봐. 이 의미가 뭘 주는 거냐? 얘도 결국 마찬가지인데, 나의 fx라는 녀석이 나머지 정리 곧 너로 나누었을 때 몫이 누군지 몰라,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표현하면 돼가 나머지 정리였지. 근데 그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이었으니까 뒤에가 없는 거야. 그치? 오케이. 그럼 결국 이 식이 설정됐을 때 우리는 첫 번째 당연히 뭐 하겠어? 네 qx를 못 구하니까 앞에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할 거라서 fx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알파가 0입니다라는 거 찾아내죠. 그치?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미분이라는 거 알아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 식에 대한 활용 한 번 더 라는 표현은 미분. 그러면 f'x는 이거 지금 곱미분인 거 보이죠? x에 대한 식 곱하기 미분. 그럼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의 표현이 나타나는데, 이 식들도 결국엔 x-알파를 적어도 하나 이상은 가지고 있다고. 그치? 그럼 이때도 뭐해? 수치 대입. 똑같이 뭐 할 거야? 0 대입할 거야. 나의 식에도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결국 f'알파라는 녀석이 0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다고요. 이게 x-알파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질 조건입니다. 완전 제곱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결국 f알파가 0이고 f'알파도 0입니다의 정보로 해석하시고 수치 대입을 통해서 곧 내 값이 얼마인지 혹은 fx가 누구인지를 찾는다라는 미정계수 결정이다. 테마만 정리하시면 돼. 의미 괜찮겠죠? 결국 이 녀석이 얘기하는 건 이렇게 두 개. 가능? 자, 일단 정리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넘어가 볼 거니까 아직 정리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정리 마무리해요. 오케이, 잘 봐. 자, 왜 지울 거냐면 똑같아. 이번엔 이제 누구로? 나머지 구하는 걸로 갈 건데, 나머지 구하는 식도 나누는 식이 동일하니까 식 동일하게 갈 수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나머지 구하기가 ax 플러스 b라는 직접 나머지 구하기로 가야 되는 거. 2차식으로 나누면 1차 이하의 나머지가 나타난다는 거 판단 가능하고, 내 나머지는 ax 플러스 b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알파를 대입하는 것과 그리고
그 녀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표현으로 이제 적용만 시키면 해지는 일단 포인트들인데, 이 과정에서 일단 첫 번째 x에다가 알파를 대입. 앞에가 사라지고 뒤에는 a 알파 더하기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렇게 간다고요. 너 미분 활용한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식도 아까랑 동일합니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근데 이때 이제 이 녀석은 남아있으니까 a가 되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결국 이 식을 봤더니 다시 여기도 x-알파가 둘 다 살아남아 있다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또다시 해야 되는 행동 두 번째도 알파 대입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f' 알파가 여기 사라지고 여기 사라져서 얘만 남으니까 a가 된다고. 가능하겠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지금 이 상황에 따라서 식을 정리를 한번 한 것뿐이야. A 자리에 나를 집어넣고 B 자리에 집어넣으려고 보니까 A 곱하기 알파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상황으로 B의 값 한번 정리를 한 거야. B라는 녀석은 F 알파에서 A 알파를 뺀 거와 같아. 그지? 근데 그 A라는 녀석이 F 프라임 알파였잖아. 그걸 집어넣은 거야. 그럼 B는 F 알파 빼기 F 프라임 A 알파 곱하기 알파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식을 여기 A, B 자리에 집어넣고 A라는 식을 여기 이 자리에 집어넣은 거. 자,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RX를 구해봤더니 내 RX 형태 봐봐. A 자리에는 F 프라임 알파가 들어갔습니다. B 자리에는 최종적으로 F 알파 빼기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알파가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나서 정리한 거야. 정리했더니 F 프라임 알파 X와 F 프라임 알파 곱하기 알파가 마이너스 관계로 표현되어 있어서 공통인수 F 프라임 알파로 묶였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알파가 됐고 더하기 F 알파라는 녀석이 표현됐더라. 가능? 자, 이 상태로 결국 나타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 이제 우리가 뒤에 의미를 부여할 때 같은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정리한다고. 근데 RX는 일단 표현 먼저 해봐.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F 알파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항상 성립하는 첫 번째 나누어 떨어질 때 두 번째 나머지 구하기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완전 제곱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표현들에 대한 활용입니다. 의미 괜찮겠어? 정리들 하시고, 자, 이 문제는 옆에 있는 표현들로 연습은 한번 해보셔야 될 테니까 3번 문제 하나 풀어보고요. 자, 이거 봐봐. 문제 풀 때는 사실은 저런 식을 웬만하면 사용 안 해요. 더 편하게 간다고. 근데 이걸 지금 정리한 이유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복잡한 문제를 풀어낼 때 유형적으로 우리가 관점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 바로 지금 뒤에 배울 똑같은 표현이 하나 더 존재하기 때문에 요 녀석이 그 녀석과 연결되더라라는 걸 일단 한번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보여드리는 거야. 오케이? 자, 간편하게 봐요. 이 식으로 다가와봐. 나 지금 이러한 8차를 이러한 2차로 나눠서 나머지 물어봅니다. 그죠? 나눠 떨어질 때는 편하니까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위에 두 문제는 나머지 구하는 표현이 딱 나타나면 뭐야? 똑같아. 우리가 했던 거랑 식만 잘 세우면 된다고. 그치? 그리고 ax 플러스 b를 구하는 문제라는 것만 판단하면 되잖아. 첫 번째, x에다 1 대입. 대입하면 1 빼기 1 사라지니까 3은 여기 0으로 사라지니까 a 더하기 b. 정보 하나 찾는 거. 그죠? 오케이. 두 번째 그 녀석을 뭐 하자고. 양변 미분하는 것만 하나 기억하시라고요. 앞에 거 미분하면 8x 7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뒤에 거 미분하면 곱미분이니까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q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q 프라임 x 더하기 뒤에 거 미분하면 a 하나 남는다고. 그지? 근데 항상 성립하는 게 지금 이 상황에서 l 대입하면 얘네들이 다 사라진다고요. 그잖아. 그래서 두 번째 식에도 결국 두 번째 뭐 대입? 1 대입. 8 빼기 1이니까 7이고 얘네들은 00 다 사라지고 a만 남는다고. 그지? 콜. 그러면 결국 뭐야? a는 7. 그 녀석을 집어넣으면 b는 마이너스 4.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나의 나머지 rx는 ax 플러스 b 7x 마이너스 4가 된다. 그죠? 굳이 공식화 시키지 않더라도 할 수 있잖아. 미분 한 번만 활용하면 된다니까. 자,
자, 근데 이 녀석을 우리가 공식화 시켜서 해볼 거면 내 나머지 뭐라고 했니? 이렇게 표현했죠. f 프라임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알파 알파. 그치? 요거 하나 기억하면 저기 위에다가 알파가 얼마니라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고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알파는 1입니다. 내가 fx란 녀석의 지금 식의 소개이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아까 구했던 거, 이게 f 프라임 x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자, 그걸 여기다가 각각 집어넣을 거야. f 프라임 알파라는 건 결국 f 프라임 1을 얘기하고요. 알파는 1이고요. 알파는 1입니다. 그러면 결국 rx는 이러한 공식으로도 우리가 적용 가능. f 프라임 1 대입해봐. 그럼 얼마였어? 7이었지. f1 집어넣어봐. 얼마였어? 3이었죠. 정리합니다. 7 x-1 더하기 3. 그래서 7x-4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오케이? 그 복잡하게 구했던 식들을 정리하면 이렇게 공식화 시킬 수 있는 식이 나타난다고. 근데 요거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 기분 나쁘면 편하게 그냥 풀으셔도 된다고요. 가능하죠? 오케이. 가지고 있는 식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함수, 곧 정의식과 미분법을 활용한 포인트 세 가지를 포인트로 지금 다시 정리했으니까 체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우리 이제 활용 포인트로 진짜 넘어가 볼게요. 오늘 마지막 포인트로 달려봅니다. 오늘 도함수 활용의 첫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쭉 뒤로 넘어오시죠.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거야. 자, 도함수를 활용하는 이제 각각의 포인트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하나씩 의미들을 해석할 건데 오늘 첫 번째 시작은 바로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왜 첫 번째 활용해서 접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느냐? 알잖아. 순간 변화는 뭐와 같았고? 미분계수와 같았고. 미분계수는 뭐와 같았지? 그렇지. 접선의 기울기가 같았다고. 기울기인데 접선의 기울기였어. 자, 무슨 말이었냐? 이런 거였지.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점을 a, fa라고 표현할 때 어떠한 점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이 그 녀석이 이 근처에 오면 결국 그 녀석에 대한 나의 미분계수 f'n은 곧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았죠. 그죠? 접선의 기울기가 표현되는데 어머나 세상에 그 녀석이 처음 담당했던 내 점이 a, f, a래잖아. 한 점이 있고 그거에 기울기가 있다는데? 그럼 뭐 할 수 있어? 식 세울 수 있지.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이 첫 번째 테마로 나타나는 거야. 아하! 결국 나의 접선의 방정식, 이제 우리가 접방이라고 표현할게요. 접선의 방정식은 y 기울기를 뭐로? a에서의 지금 미분 개수로.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며. 그치? 그리고 한 점 a, fa라는 녀석으로 식을 세우시면 그게 접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가능?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항상 거기에 활용되는 포인트로 뭐를 얘기하냐면 법선의 방정식이라는 테마를 하나 던져요.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이런 겁니다. 내 녀석이 접선이잖아. 그치? 같은 점을 지나면서 내 그 접선에 무슨 직선? 수직인 직선. 오케이? 이게 지금 우리의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이었다면 그거의 수직을 나타내는 같은 한 점 a, fa를 지나는 나의 방정식. 그걸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는 정확하게 한번 써드릴게요. 가능해? 법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면 결국은 뭐야? 기울기만 달라질 거 아니야. 기울기가 수직 조건이니까 역수에 마이너스 붙으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기울기가 f'a분의 1이 되는 것뿐 나머지 식들은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나의 그 점을 지나면서 그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그걸 법선의 방정식이라고 테마를 잡을 뿐 기울기만 달라진다라고 얘기할 뿐 식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 체크하셔라. 자, 그러면 이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지금 문제의 테마들은 항상 세 가지로 나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해결하러 가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뭐가 나타나면 접점이 주어질 때. 두 번째는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질 때. 세 번째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갑자기 곡선박 한 점을 줄 때. 이렇게 표현의 의미가 나타나요. 오케이? 세 가지의 유형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각각이 어떻게 접근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접점이 주어질 때는 제일 쉬운 문제 표현이 되겠죠? 그죠? 접점이 주어질 때는 그 접점이 첫 번째 포인트로 A, F, A입니다라고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 따라서 기울기 F'A를 구하시고 결국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가능하죠? 오케이. 예시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옆에 문제로 하나씩 가보자. 자, 옆에 들어오시면 그렇죠. 이번에 1번 문제 한번 갈게요. 자,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지? 2, -2 대입하면 당연히 4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위의 점입니다. 나의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물어봤어요. 그럼 이거 이 위의 점이 바로 접점이죠?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거 첫 번째 2, -2 접점 필요하고요. 두 번째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이 필요하다고. 그치? 뭐 하면 돼? 이거 미분해갖고 -2x 플러스 1이라는 거 찾아내면 거기다 2 대입하면 기울기 되겠지. -3이야. 가능? 그럼 쉽게 구하게 만드니까 그 쉽게 구한 걸로 쉽게 식을 세우시면 쉽게 해결되겠죠? -3에 x - 2 -2입니다. -3x 플러스 4예요. 끝. 이렇게. 가능해? 오케이. 점 주어지면 점을 통해서 기울기 찾고 식 세운다. 포인트 끝. 요게 접점이 주어질 때라고요. 자, 두 번째 한번 가볼 테니까 두 번째도 바로 따라와봐. 이번엔 뭐가 주어질 때? 기울기가 주어질 때. 그죠? 여기도 동일하게 가긴 합니다. 첫 번째, 접점이 없으니까 접점은 이렇게 세우시고, 두 번째가 중요하죠? 기울기가 나타났다는 건 결국 나한테 주어진 그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m이라고 봤을 때 나의 F'A가 m입니다라는 정보를 통해서 뭐 찾기? A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지? 그리고 그 A의 값을 나에다 대입하고 그 사항을 통해서 식을 세우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이렇게 끝나죠. 그죠? 하나는 설정하고 하나는 그 설정을 통해서 미분계수 구한 뒤 그 녀석의 값을 나한테 주어져 있으니까 이퀄의 관계로 표현한 뒤에 그 미정계수 A를 찾고 나서 다시 대입해서 식을 세우더라. 과정만 하나 더 그냥 추가되는 과정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문제로 다시 접근하러 가볼게요. 3번에 1번 가볼게. 자, 문제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의 함수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5인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오라고. 그죠? 어떻게 하자고요? 당연히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무조건 첫 번째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4라고 내 접점을 설정하긴 해야 되는데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설정을 통해서 a를 미정계수로 하나 표현한다고.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의 기울기 5라는 그 값이 F'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해서 A값 찾으러 가자고요. 자, 근데 그때 지금 이 F'A는 이걸 미분해서 대입하셔도 되지만 위에 대입한 FA를 그냥 A에 대해서 미분해도 동일 값이 돼요. 같은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거 그냥 미분한 값으로 이제 표현합시다. 2A-3이라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A의 값은 4가 되죠? 이 4를 여기다 대입해서 접점을 찾는다고요. 4를 대입하면 4, 16, 20, 12, 8이 되나요? 가능하지? 그럼 접점도 찾았고 그리고 접선의 기울기는 본래 주어져 있었고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가 있으면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세울 수 있잖아. y는 기울기 5에 x-x1 더하기 y1 5x-12입니다라는 접선의 방정식 나타나는 거 파악하셔라.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자, 세 번째 가볼게요. 여기도 바로 일단 따라와봐. 유형은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적혀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따가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해만 하셨으면 일단 세 번째로 바로 갑니다. 곡선박 한 점이 주어질 때야. 이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안 주어진 거야. 자, 다시 앞에 있는 그래프로 와봐. 맨 앞에 우리가 표현했던 그래프로 보자면 얘는 뭐 주는 거냐면 이 점이나 혹은 기울기 안 주고
엉뚱한 갑자기 B, O, F가 아니니까 C 뭐 이런 거 표현할까요? 나의 접선이 그려졌을 때 나타나는 곡선밖에 한 점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B, C라는 점을 하나 그냥 좌표 평면 위에 보여주고 얘가 이 접선을 곡선에 그렸을 때 나타나는 접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거.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은 우리에게 접선 혹은 접점 아무런 정보도 안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는요 스타일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미정계수로 가야 돼요. 그래서 완벽하게 얘는 설정 후 대입인 거예요. 어떻게? 접점과 접선의 기울기를 다 설정하셔서 식을 세운 뒤에 그리고 나서 곡선박 한 점을 어차피 직선에 있는 건 맞으니까 대입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설정했던 미정계수를 찾는 거. 자, 어떻게 가는지 일단 의미를 봐보면 식을 세우고 가는 거니까 예시로 우리가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곡선박 한 점에 대한 문제의 표현은 4번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 자, 가볼게. 1,-1에서 얘 근 접선의 방정식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1이라는 걸 여기다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은 1 빼기 1 0은 마이너스 1과 같지 않죠. 이렇게 내 위의 점이 아니라는 걸 확인은 한번 하시는 거 좋아요. 점이라는 게 집어넣었더니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곡선 위의 점이 아닌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넌 곡선박 한 점이야 라고 얘기하면 문제는 그대로 처음 출발부터 다 설정으로 갑니다. 나의 녀석에 대한 접점은 미정계수 A를 설정한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그 상태에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는 F' A가 되니까 요거 미분한 걸로 표현하자고. 2A 마이너스 1이라고. 가능해? 근데 이때 A가 설정되는 값들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그냥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Y 이퀄 2A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라고 표현한다고. 의미 괜찮지? 모든 걸 다 세운 뒤에 마지막 세 번째 그 접방 위의 점으로 내 점 1,-1을 활용한다고. 어차피 여기서 그었으니까 이 점은 지나갈 거 아니야. 내 접선의 방정식이 라는 테마로 마지막 너를 어떻게 대입한다고요. 결국 주어진 식에다가 1,-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1 대입했으니까 2A 마이너스 1 곱하기 1 마이너스 A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A가 된답니다. 여기 연산 한번 할게요.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A 플러스 A 3A 마이너스 1 A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마이너스 A제곱 2A 마이너스 1이 돼버렸죠? 어머나 샹콤샹콤 사라지네. 그러면 A의 값은 0이거나 또는 2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그지? A의 값이 두 개 나타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자면 이렇게 돼 있고요. 1,-1은 뭐 이 정도 돼 있다고 치면 이쪽에 접선 하나 그리고 이쪽에 접선 하나가 존재한다는 의미인 거야. 밖에서 그으면 최대 두 개까지 나타날 수 있어. 이차 함수와의 관계가. 의미 괜찮지? 그러면 결국 접선은 두 개가 나타난다는 의미가 되니까 아하 이렇게 되겠구만. 0,1이라는 녀석을 여기에 식에 대입해서 두 가지 식을 찾으시면 되지. 자, 첫 번째 0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뒤에는 0이 되니까 마이너스 x. 얘네들 다 0, 0 사라지니까 y는 마이너스 x가 하나의 첫 번째 접선이 되죠. 가능. 두 번째 a에 2를 대입합니다. 4 빼기 1, 3 x 마이너스 2, 4 빼기 2, 2가 되니까 3x 마이너스 4라는 직선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 오케이. 그럼 결국 나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이렇게 곡선박 한 점이 주어질 때는 설정 후 대입이라는 스타일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설정한 뒤에 마지막 그 곡선박 한 점을 대입해서 미정계수를 찾고 그리고 나서 다시 식을 구해내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한 번씩 하시고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다음 가도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오시죠. 다음 일단 페이지를 펴시면 공통 접선이라는 포인트가 나타나는데
우리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접선의 방정식 활용의 포인트로 한번 쭉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아까 설명했던 법선의 방정식. 그죠? 접선을 활용하는 첫 번째 꼴이고요. 두 번째 공통접선입니다. 이 공통접선이라는 녀석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접점이 같을 때고요. 두 번째는 접점이 다를 때입니다. 자, 접점이 같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이렇게. 그치? 하나의 접점에서 공통접선이라 하면 그 서로의 접선이 같을 때.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나의 곡선의 각각의 접선이 될 때를 얘기해요. 가능합니까? 자, 그러면 이 접선의 지금 형태가 같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때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냐면 위쪽의 함수를 y는 fx라고 표현했고 아래쪽을 y는 gx라고 표현했을 때 그 상태에 따라서 나의 이 위치는 같으니까 x는 a 동일하겠죠. a를 집어넣었을 때 같은 위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공통접선의 첫 번째 접점이 같을 때는 fa, 곧 나의 접점의 위치에서의 y값이 같다가 첫 번째 특징이 됩니다. fa와 ga는 서로 같은 값이어야지. 그지? 그게 접점이 같다의 표현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얘네들의 그러면은 이 점 동일하게 시작했으니까 네 방정식이 같으려면 결국 뭐만 같으면 돼? 기울기만 같으면 되죠. 그죠? 그 기울기의 표현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각각의 함수들로 표현이 가능하지? 콜! 그래서 두 번째 정보는 바로 뭐였다? F'A와 G'A란 녀석이 같다의 표현이었다고. 이렇게 공통접선이라는 녀석은 무조건 첫 번째 접점이 같을 때부터 시작하고요. 그러한 녀석이 주는 의미는 FA와 GA가 같고 F'A와 G'A와 같다라는 표현으로 식을 활용하시면 되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이게 거의 대표적인 문제인데 그 녀석을 난이도를 살짝 높일 때 접점이 다를 때로도 표현이 가능하다고요. 이러한 녀석에 대한 그림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능? 어떤 상황이 어떠한 그래프가 그려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2차 함수의 개형도를 일단 우리가 추론할 때 내 녀석에 대한 지금 접점이 내 녀석에 대한 접점이 서로 달라. 근데 거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웠더니 이렇게 서로 같은 접선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그죠? 오케이. 이때는 뭐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게 없어. y값이 서로 같지도 않고 기울기는 같잖아. 그치? 그럼 일단 여기서 저 식처럼 정리를 할 거면 첫 번째 정보로 혹시나 해결이 가능할까 해서 F'A와 G'B라는 녀석이 같다는 식을 일단 정리하긴 해. 그지? 어떻게? 이 위치를 A라고 보고 이 위치를 B라고 지금 나한테 줬을 때 이 식이 Fx고 이 식이 gx라고 줬을 때 그 녀석들의 기울기는 같잖아 라는 정보가 일단 나타나는 거. 그치? 근데 그걸로도 안 돼? 라고 얘기하면 어쩔 수 없이 뭐 하셔야 되냐면 직접 식을 세워서 식이 같다라고 표현하셔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이 녀석으로 식 한번 세워볼게. 이 점은 a, f a입니다. 그죠? 그러면 F'A x-a 더하기 fa라는 녀석이 왼쪽으로 세운 접선의 방정식이고요. 이 점은 b, g, b가 되고 접선의 기울기는 g'b가 되죠. 그러면 그 녀석이 g'b x-b 플러스 g b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 포인트 잡으실 수 있지. 그랬을 때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를 통해서 결국 개수 비교를 활용하더라. 그러면 당연히 이 녀석들이 같다라는 정보로 나타나 있으니까 이 녀석은 이퀄의 관계로 내 녀석이 뿌려졌을 때 y절편들이 서로 같다라는 표현이 두 번째 의미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라. 자, 무슨 의미를 주는지 옆에 있는 문제 한번 볼게요. 1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다 접점이 같을 때의 대표 세 문제 지금 1, 2, 3번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한 녀석 중 1번 문제 하나만 먼저 풀고 갈게요. 자, 출발 한번 해볼게. 이 문제 봐봐. 예시로서 일단 들어가는 1번 문제가 됩니다. 내 녀석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제곱의 지금 그래프와 gx라는 나의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0에서 접한대요. 그죠? 자, 3차 함수 어떻게 그려질지 몰라. 그리고 내가 2차 함수가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최대 지금 a 앞에 개수가 양수음수 모르니까 지금 그래프는 어떤 경향일지 몰라. 그지? 근데 얘네들이 뭐 한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0에서 접한대.
이 표현이 중요한 거. 그래프와 그래프가 접하면 어차피 너네들은 곡선들일 테니까 접할 수 있는 표현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만 체크하자고. 가능해? 하나의 점에서 접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표현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동일하다로 간다고요. 가능? 곡선과 곡선이 접하지만 그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FA와 GA가 같고 F'A와 G'A가 같다라는 정보로 해결하시면 된다고. 가능하겠어? 그죠? 곡선이 접한다는 거 거기에서의 점의 함수값이 같고 기울기가 같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표현이 된다고요. 콜! 그럼 결국 그게 어디에서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0에서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이 위치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1,0이라고 소개하니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만으로는 안 됐나봐요. 그 값이 0으로 지금 서로 같다라고 얘기해주자. 그지? 그리고 두 번째 여 정보는 F'-1과 G'-1이 같다라는 정보로 표현하시면 된다고. 음이 괜찮수? 오케이. 그렇게 해서 정확한 지금 나의 점이 주어졌을 때 y값이 0이라는 것까지 적어주셔라까지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걸 1번, 이걸 2번으로 정리 한번 할게요. 1번식으로 다가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 0이 되죠?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라는 식 하나 찾았습니다. 어이구, 하나 더 표현해야 되는데, 그치? gx도 0이니까 g-1이 0이라는 정보를 집어넣으면 b 플러스 c는 0이 되죠? 이렇게 1번식 하나 찾았어. 그치?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자, 하나씩만 더 있으면 a, b, c 세 개의 문자니까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래. 그래서 서로 같대. f'x는 3x제곱 더하기 a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g'x는 2b x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고 대입합니다. 3 더하기 a라는 녀석이 나타나고요, 마이너스 2b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넘겨서 a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둘을 연결한다고. 둘을 연결하면 여기서 여기 빼면 b는 마이너스 2, a는 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하겠네. c는 넘겨서 집어넣으면 c는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하겠죠.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구하세요. a, b, c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 체크하시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 한번 쭉 하시고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풀어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정리 한번 갑니다. 자, 접선의 방정식 활용 세 번째. 자, 요런 거자. 두 가지 테마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그림입니다. 2차 함수와 그 녀석과 떨어져 있는 지금 나의 1차 함수가 표현되고 그 1차 함수 위에 두 점 a와 b는 고정되어 있고 p는 움직인대요. 오케이? 자, 그러한 상황 속에 일단 첫 번째, 나의 곡선과 직선 사이에 거리의 최소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봐요. 오케이?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내 녀석이 너와 처음으로 맞닿은 점이 누군지 찾으면 최소가 되지. 평행이동에 활용이 되고, 그러면 이렇게 결국 나의 기울기와 너의 기울기가 같은 상황에서 만나는 접점, 그게 P, 최소를 나타내는 점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 확인 가능? 평행이동을 활용하니까 결국 뭐가 주어진다? 기울기. 나의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너의 기울기도 m이라고 얘기하더라. 평행 조건. 가능하지? 그러면 결국 접선의 방정식의 활용 중 내 녀석은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구하기라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점을 찾을 수 있을 거고, 그 점을 통해서 이 직선과의 거리, 그 거리를 구하면 그 거리가 최소의 거리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그 상황에 따라서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넓이의 최소값은 방금 얘기했던 밑변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AB는 밑변으로 봤을 때 높이가 최소일 때지? 높이가 최소라는 건 결국 이 녀석과 거리가 최소일 때겠죠. 방금 그 길이를 사용한 나의 삼각형의 최소의 넓이가 되니까 이 녀석이 나의 최소값이 되더라. 결국 테마는 동일합니다. 가능하겠지? 같은 문제 유형이라는 거 판단 가능. 오케이? 의미만 해석하시라고요. 자, 하나만 더 가볼게.
2차 함수가 그려지고 이번엔 안쪽에 이렇게 내 녀석을 나타냈다 칩시다. 오케이? 그리고 A와 B란 녀석이 만나는 교점이라고 표현한 뒤에 이 안쪽에서 움직이는 동점, 곧 A와 B 사이에 움직이는 동점을 P라고 설정했다 치자. 그랬을 때 결국 세 번째라고 여기다 표현할까요? 삼각형 A, B, P 이렇게 되면 결국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지. 가능합니까? 그럼 이 최대값 어떻게 구하니? 라고 얘기했을 때 장난쳐. 내 녀석의 기울기가 m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을 때 그 상태에서 이 안에 들어 움직이면서 네 녀석이 최대가 돼야 된다는 건 고정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질 때니까 가장 멀리 떨어질 때도 결국 접할 때가 되겠지. 그죠? 결국 내 위치가 최대를 나타내는 위치가 되고 그랬을 때 삼각형이 표현되면 마찬가지 내 녀석의 기울기도 m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상황도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 활용이라는 대임사가 나타나서 나의 한 점을 구하게 만들고요. 그 접점을 구했을 때 결국 삼각형의 넓이는 나로부터 너까지 내린 다시 나로부터 너까지 내린 수선의 발 그 길이 d m이라는 녀석을 활용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죠? 넓이 어떻게 구하니?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 곱하기 d 여기 대문자 m이라고 써야 되겠네. 이때는 최대거리가 되니까. 그쵸? 위쪽에서도 나의 최소값 똑같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분의 ab 길이 곱하기 이번엔 d m입니다 라는 최소거리를 나타내는 녀석들이었다. 근데 그게 모두가 다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정식을 활용하는 테마가 되더라.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아이디어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시고 오늘 수업을 마쳐보고 싶지만 어머나 시간을 보니까 시간이 넉넉하게 남았어요. 오늘 내 목표는 여기까지였는데 기분이 너무 좋잖아? 하나 더 해보지 뭐. 그죠? 가도 되겠죠? 오케이, 다음으로 갑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테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 일단 정리를 해보는 과정입니다. 롤의 정리와 평균값 정리예요. 자, 단어들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우선적으로 사실은 포함관계는 얘가 나타나고 얘가 나왔지만 이게 편해요. 그래서 편한 것부터 먼저 표현해서 그걸 가지고 표현값 정리를 한번 적용시키러 가볼게. 롤의 정리라는 건 뭐냐? 그림으로 보면 이런 거야. A에서의 함수값의 위치와 B에서의 함수값의 위치가 같은 상태에서 닫힌 구간 내의 연속이고 열린 구간 내의 미분 가능이야. 오케이? 결국 어떻게? A와 B 사이에서 fx가 연속, A와 B 사이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거야. 오케이? 이런 특징의 지금 함수가 있을 때 뭐 한가? 결국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면 대충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결국 나의 F'C가 0임을 만족하는 C는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더라. 롤의 정리예요. 가능. 무슨 말이야? 이런 거야. 결국 우리 지금 뭐 왔어? 미분계수 통해서 결국 기울기라는 테마로 왔잖아. 그지? 그럼 이 평균값 정리라는 거와 롤의 정리는 뭘 활용하는 거냐면 구간의 값이 나타났을 때 그 구간을 통해서 뭐 구하는 거야? 기울기 구하는 거야. 근데 서로의 y값 함수의 값의 위치 곧 FA라는 녀석과 FB라는 녀석이 지금 서로 같으면 얘네들의 기울기는 얼마가 돼? y값이 같다니까? 지금 이 직선의 기울기 얼마야? 다시. 그래, 0. 기울기가 0이잖아. 기울기 어떻게 구해, 이씨. B-A분의 FB-FA라고 쓰는 거 아니야, 이 돼지들아. 근데 FB와 FA가 같다며. 빼면 다 사라지니까 이 값이 0이라고 지금 얘기할 거 아니야. 누가 봐도 X축에 평행한데 기울기 0이잖아. 그지?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을 만족하는 곧 나의 그 구간값의 기울기를 만족하는 접선의 기울기의 형태를 C의 값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고. 그지? 당연한 논리인 거야. 야, 아니
아무리 지금 이 사이에 내가 지금 두 개의 같은 위치를 나타내고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녀석을 내가 표현할 거야. 그럼 다항함수 내가 대충적으로 표현하더라도 이 녀석이 일직선으로 표현되면 이 미친놈들이 다 모든 점에서 다 0이잖아. 미분계수가. 그지? 그러면 안 돼. 오케이. 그러면 더 안 되는 거 한번 찾아보고 싶으니까 이런 거 한번 표현해. 한 번에 지금 꺾임이 나타나서 결국 네가 다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건 결국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으로는 증가와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나의 미분계수가 0인 점이 하나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그거 따질 필요 없잖아. 그림이 그려지면 무조건 하나는 있다니까? 이런 녀석으로 표현되면 두 개 있고 그지? 콜. 그래서 그게 롤의 정리라고요. 가능합니까? 이씨 가능하냐고. 야 구간에 지금 값이 심장 떨려. A와 B가 있다고. 이 사이에 어떻게든 연결을 하자고. 끊어지지 않게. 그지? 어떻게 연결할 거야? 미분 가능하게 일단 이 사이를 연결할 거니까 부드럽게 연결할 거라고.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자고. 가능해? 그러면 우리의 기준점은 결국 구간의 기울기라고. 이 기울기라 동일한 녀석이라고 얘기하는 접점이 적어도 하나 이 사이에 존재한다고. 가능해? 접선의 기울기가 나의 구간의 평균 변화율과 같음을 만족하는 점 E,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근데 롤의 정리라는 건 결국 나의 함수값들의 위치가 서로 같을 때니까 그 같을 때의 표현으로 하나 정도 찾으셔라. 끝. 콜? 오케이. 그럼 롤의 정리는 뭘 물어보겠어? 요거 하나 물어볼 거 아니야. 그지? 롤의 정리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유는 0이잖아. 결국 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C의 값 찾아서 그게 A와 B 사이에 있는 점이 몇 개인지 찾으면 그게 나의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C의 값인 거야. 가능해? 구간 내에 미분계수가 0인 값을 나타내는 C의 값, 그게 롤의 정리를 만족하는 나의 C의 값이라고. 그거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롤의 정리 물어보면 뭐 하면 돼? 미분에서 0 되는 X의 값 찾으면 돼. 그걸 구간 내에 있는 거 찾아서 쓰면 돼. 그게 답이야. 가능?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라. 자, 평균값 정리로 넘어갑니다. 다들 지금 거의 수업 끝났어. 표정들이. 오늘 안 끝내버려. 자, 평균값 정리. 이것도 이제 가장 간단하게만 해드릴 테니까 이 돼지 같은 것들아 이해 좀 하자고. 평균값 정리도 그래프로 그려면 이런 거야. 이번엔 뭐야? 함수값들의 위치가 이번엔 서로 다른 녀석이야. 어떻게? 예를 들어 여기를 A, 여기를 FA라고 표현할게. 그럼 여기를 B, FB라고 표현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가 이제 이번엔 함수값들의 위치가 달라. 그럴 때 이러한 사이의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그래프가 그려지면 나의 이 사이를 만족하는 기울기의 값을 접선의 기울기로 갖는 점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표현값 정리인 거야. 똑같은 의미잖아. 쟤는 0이고 얘는 0이 아닌 것뿐. 오케이? 근데 이때 표현할 때 표현의 의미가 조금 달라져. 자, 일단 함수는 약속이 똑같습니다. fx는 a, b에서 연속이고요. a와 b에서 미분 가능이야.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번엔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f'c가 0이 아니라 b-a분의 fb-f a란 녀석을 만족해야 돼. 그죠? 이번엔 뭐? 직접 평균 변화를 계산해야 돼. 결국 앞에서 봤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의 같은 위치, 그 C를 찾는 과정의 문제인 거야. 가능? 이러한 C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C가 A, B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요. 가능하죠? 생각해보면 단순한 거야. 나의 구간의 위치에 따르는 기울기의 값과 나의 접선의 기울기의 값이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C가 구간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평균값 정리라고. 가능하겠어? 기울기 테마로 그냥 얘기하는 의미일 뿐이라고. 알았어 새끼야. 가능하겠죠? 결국 이 말은 즉슨 결국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이값 정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거야. 근의 위치를 판단하는,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결국 근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고.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 정도까지 일단 표현값 정리를 좀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추가적인 설명은 우리가 나중에 할게. 오케이? 일단 먼저 이해하고부터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해할 마음도 없잖아. 근데 여기서 심화 과정을 바로 던져버리면 안 듣겠죠? 그죠? 가장 간단하게 지금 설명해 드린 거니까 이것부터 이해하시라고. 콜?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